억만장자가 되고서도 계속 직장에 다닐까? 안녕하세요. 9번째 책 소개 맡은 신사챕터스 모임장, 새로운 챕터를 열어줄 신사챕터스 모임장 시아입니다. 오늘은 소득혁명, 당신의 자산이 일하게 하라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아마 이 책은 스레드를 하시거나 책을 조금 재테크 위주로 읽으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은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책이지? 읽어봐야 하나? 라고 궁금하실 텐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줄로 얘기를 하자면 브라이언 페이지라는 유명한 기업가, 미국의 기업가가 패시브 프러너, 즉 자산이 일하게 해서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러너라는 거는 엔터프러너라는 게 기업가인데, 패시브라는 게 저희 패시브 인컴 한때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나의 노동과 비례하지 않는 소득이 쭉 들어올 수 있는 기업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시브 플러스 프러너. 이 책의 특징은 프롤로그에 아버지가 흑색종 진단을 받는 그런 순간, 아버지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을 때에 그때 이 저자가 겪었던 어려움부터 시작을 해요. 좀 감정적으로 몰입이 많이 되는 시작이고,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 주제로 어떻게 벌 수 있나 이런 내용보다는 책 자체가 저희의 사고를 이렇게 설득하는 거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누구 친구한테 길동아 이거 해봐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거는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은 그래 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번 이번 주 주말부터 해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친구가 또 이번 주 주말은 이렇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라고 해서 또 설득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로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스스로도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혼자서 이런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라던가, 이거는 이게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4단계, 성공 직전 당신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9가지 함정, 여기 부분에 다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4단계만 읽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을 추천을 드리냐면, 내가 정말 패시브 인컴을 벌고 싶고 노동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계속 실패해요.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딱 4단계 부분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패시브 프러너, 기업가로서 일을 좀 더 많이 단기든 중기든 하더라도 제대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고 싶다라는 부분은 1단계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이제 1단계, 매혹적인 카피라이팅인데 질문을 던져라. 당신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재밌죠? 근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말해주는 게 노동에 대해서, 노동을 꼭 돈과 비례해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아주 자세히 설득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 소제목이 억만장자가 되고서도 계속 직장에 다닐까? 라는 부분인데요. 이 소제목을 읽자마자 바로 읽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책 표지에서 시간당 임금, 노동소득의 한계는 명확하다. 기존의 수익 공식은 버려라. 요게 이 말이로구나 라고 딱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읽으면서도 일을 좀만 해보면, 대학 졸업하고서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든 일만 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냥 이 소제목이 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가름하지 않나 싶어요. 충분한 돈이 확보가 되면 일정한 시간, 하루에 예를 들면 8시간, 출퇴근 포함해서 11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어딘가에 앉아있고
뭐 고용주분들은 당연히 고용주분들 감사한 분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 노동을 장소에서 앉아서 어떻게 보면 감독을 받으면서 제공하는 거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 그거를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당신의 가치는 얼만가 라는 게 이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시간당 임금 소득을 클로드한테 쳐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상한 딱 그 정도가 나오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내 시간과 비례해서 현금 흐름을 받는 거는 조금 그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노동은 되게 신성한 거 아닌가요? 나는 오늘 여기서 땀 흘려 일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도 피로사회라는 책이랑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생각이 진짜로 나의 고유한 생각인가? 왜냐면 피로사회라는 책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저희들은 다 이미 청교도주의라고 할까요? 그 근면함에 대해서 근면함을 되게 권장하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너무 스스로에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스스로를 착취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피로사회에. 그러면 이 책과 엮어서는 과연 당신의 통장에 억, 10억, 100억 혹은 1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에도 지금의 일을 지금 말하던 똑같은 주장, 노동은 되게 신성하고 되게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가는 거, 오는 거, 근로를 시간당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하실 것 같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닐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뭐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찾나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로 알려줍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내라. 제가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하기 싫은 일을 적어서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내라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아예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었고, 그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내용이 나와 있고, 재밌었던 거는 81페이지 소제목인 시간과 돈을 이혼시켜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억만장자가 돼도 계속 계속 직장에 다닐 것인가 라는 거, 일할 것인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닐까 라는 겁니다. 81페이지의 첫 문장이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시간과 돈이 1대1로 교환된다고 배운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돈을 버는 거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게 1장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 이미 똑똑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 내 자산이 일하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화폐 가치라는 개념의 맥락에서도 저희가 짜장면이 어렸을 때는 3,000원이었다면 지금은 8,000원, 9,000원, 10,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3배가 됐는데 월급이 그동안 같다라면 제 월급의 가치는 많이 낮아져 있는 거겠죠. 많이 손해겠죠. 그런 부분에서 자산을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다면 그 자산이 나중에 상승을 했을 때, 꼭 상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상승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노동이라는 거를 바쳐서 버는 돈과 또 다른 일종의 패시브 인컴이죠. 그래서 자산을 일하게 하는 거를 말해줍니다. 2장에서는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시브 풀어너, 즉 시간과 비례하는 돈을 벌지 않는 패시브 풀어너가 될 수 있는 실전 4단계가 있는데요. 요거에 계산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최소 독립자금을 계산해라. 이 최소 독립자금은 WAN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해요. Workaway Number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Say No의 가르침에서는 fucking money라고 불리는 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내가 직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귀여운 강아지 같은 상사가 있는데 맨날 괴롭힘을 당하면 이제 저희 머릿속 상상에서는 그런 영화를 실제로 그 세이노 분께서도 책에서 언급하셨는데 이렇게 키보드 탕탕탕 두들기고 이제 총으로 막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막 뭐 물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이렇게 나오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돈이 이제 버큐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최소 독립자금을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돈이 얼마일까? 세금을 포함해서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남은 실질 임금, 매달 당신이 손에 쥐는 실수령 액수에서 시작을 하래요. 그러니까 세전 금액 말고 내 실수령액 곱하기 1.5 하는 숫자가 그때 당신이 고용 부적격자가 되기 위한 최소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알아냈죠. 저의 WAN. 여러분들도 한번 어느 기업에 다니시든 간에 한번 1.5만 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액 곱하기 1.5. 그래서 그럼 이걸 계산했으면은 이 액수에 도달을 했을 때 2주 후에 퇴사한다고 통보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패시브 프러너로서 버는 액수가 내 직장에서 버는 실수령액의 1.5배에 달하면 그때는 이제 퇴사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저자는 마지막이 될 직장에 다녔을 때 매달 통장에 $5,765가 나왔는데 이거에 1.5를 곱한 $8,675 정도가 최소 독립자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수단을 선택하라고요. 거기선 예를 들면 제휴 마케팅, 임대 차익 거래, 디지털 제품, 온라인 코칭, P2P 대출이 있을 수 있고 3단계는 독립자금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자동 소득원을 확장해라. 이게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동산이라는 내 자산이 일을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내 노동을 바쳐서 일하는 게 있고 한데 자동 소득원 알아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그 원천 파이프라인들을 확장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 4단계는 그거를 자동소득원을 다각화해서 부를 축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분이 콘텐츠를 팔 때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원래 자기 직장에서 벌던 한 달 금액이 들어와가지고 막 얼떨떨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단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4단계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번 최소 독립자금 WAN을 계산하고 결정해라. 2번 첫 번째 자동 소득원을 선택해라. 3번 WAN에 이를 때까지 자동 소득원을 확장시켜라. 4번 자동 소득원 모으기를 통해 자동 소득원을 자극화해라. 하면서 사이트를 주면서 여기 방문하면 자동소득을 어떻게 벌지 하는 목록도 제공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별표를 쳤는데 153페이지에 2장의 마지막 소제목이에요. 열심히가 중요하지 않다. 언제 어디서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해라 라는 거거든요. 사실 직장인으로서 많이 빠져있는 함정일 수 있는 게 열심히라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매일매일 하루 거의 절반을 직장에 바치면서 그 시간 동안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혹은 매일매일 성실히 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과 돈을 이혼시켜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보니까 열심히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는 불문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열심히는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오히려 집중해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안겨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매일 몇 시간 깊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변수다. 열심히 일하지 말고 집중해서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꼭 집중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도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고, 두 번째, 언제 집중할지 선택하고, 세 번째, 어디에서 집중할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멀티태스킹 하지 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둘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 능률이 저하된다라는 연구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뭐 딴 걸 하면 이 집중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10분에서 20분이 최소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동료가 건네는 인사, 소셜미디어에 한눈 파는 거, 요걸로 이 하나의 액션 때문에 최소 15분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휴대폰을 알림을 끄든지 아니면 던져놓든지 해라 라고 하면서 좀 집중의 시간에는 극단적으로 엄격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의 액션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실천하려고 다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SNS를 성공할 때까지, 즉 13억 정도의 자산 소득을 모을 때까지 끊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인용구로 쓴 게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았냐고? 말도 마라. 근데 이루고 나서의 성공은 어땠냐고? 말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집중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룬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SNS를 이렇게 끼적이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이거를 내가 하고 이 시간들을 모아서 딴 걸 했을 때랑 비교해서 성취감이 있나? 좋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부터 인스타그램을 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졌으니까 여러분도 그걸 어떻게 끊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보고 또 하면은 또 오히려 머리가 좀 상쾌해집니다. 한번 해보시고 또 후기 남겨주세요. 저희 샤이가이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칠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지출과 관련해서 집밥 쪽이 되라 라고 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라는데 좀 세이노의 가르침이 생각났어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 분께서도 차가운 샌드위치만 매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맛있는 음식 포기해요?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나중에 돈과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는 주말마다 최고의 핫플 맛집과 술집을 순례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볼이 미어 터지게 먹어도 좋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스타벅스의 발길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량 지출은 예산의 15% 정도로만 줄이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렸던 100만 달러를 모을 때까지 한가하게 TV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할 시간이 없어 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독해져라. 다리를 불태워라 라는 마인드로 돈과 시간을 자동소득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독하게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장. 그러면 패시브 프로는 어떤 종류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3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1장은 내가 시간과 돈이 결혼해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고적으로 이혼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것만 오래 걸리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2장은 패시브 프로너가 되기 위해서 잘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차리실 수 있는 데고, 3장은 패시브 프로너의 종류를 파악을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시간과 돈이 이혼을 하면서도, 즉 나의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소득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 건가,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자형, 두 번째는 창조자형, 세 번째는 통제자형인데, 통제자형은 제 생각에는 위탁 판매라는 식으로 꼭 재고를 부담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또 다른 걸로는 3.3 같이 단기 임대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라고 하면은 부동산 임대인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인을 중개하는 그 중간 수수료나 가격으로 인한 마진을 다 자산을 갖지 않고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처럼요. 아마존은 물건을 생산하거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네, 그거랑 소유자형과 창조자형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가지 함정 중에 한 가지만 짚어볼까 합니다. 바로 계획 수립 함정인데요. 마냥 미루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유형이 바로 이건데,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 3년? 3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결심이 들기까지의 이만큼 시간? 해야 한다로부터 하기까지의 이 시간이 또 한 3년, 2, 3년? 근데 결국에는 걸어보니까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고, 또 그 연구하고 미뤘던 시간 동안 또 연구한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다리는 시간이 다 쓸모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직접 해보시고 시작하시면서 얻으실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또 시간과 돈을 이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가지고, 여기에 맨 뒤에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 내가 꼭 어떤 자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시간을 꼭 바쳐서 해야지만 그 시급 곱하기 시간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패시브 플러너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기서 나의 성격과 맞는 아니면 나의 적성과 맞는 일을 시작해 보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시면 꼭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같이 나와서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브라이언 페이지라는 미국 기업가의 소득혁명을 다뤄봤고요.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대박 꿈을 실현하지 못한 연쇄 창업가, 엔잡의 노예가 된 소시민 사장,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자유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패시브 플러너의 꿈을 이룰 그날을 고대하며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 소개 혹은 책 모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